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 지지자였고 지금도 한 50%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재명이 처한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렇지만 약간의 그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 현실을 보자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이 그 도지사로 선출되었을 때 이재명 후보를 후원한 후원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정의당을 열심히 지지하던 여성분이고 프랑스에 살고 있고 뭐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보자면 정의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계화 세력이 그 정책적으로 밀어준 그런 정당이에요. 때문에 이재명이 설 자리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지껏 이재명은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떤 지지 후원회의 틀을 벗어나서 좀 더 큰 틀에서 정치를 보고 정책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재명은 거의 그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사장될 정당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때문에 제가 이재명 지지자이지만 50%의 가능성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당과의 문제는 지난번 도지사 선거였을 때도 제가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한심하게도 유시민 세력이 저에게 공격해온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한 1년 전보다 조금 지났죠.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10월 달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굉장히 그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유시민 쪽에서 하나의 이 여성 지지자는 뭐 굉장히 아는 것은 많지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를 비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세라는 것은 뭐예요? 꼼수 전략을 가진 그런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한국의 그 정치 세력 중에서 가장 조잡하고 유치한 그런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부대와 킹크랩을 사용하고 선관위는 박정희 때 있었던 것이고요. 또 헌재를 이용합니다. 근데 헌재의 구성을 보자면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 헌재의 구성을 굉장히 문재인식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민변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적으로 볼 때는 선관위와 헌재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 실제 들어가서는 댓글 부대 킹크랩 이거는 이제 삼성이 주관하고 있고 돈도 많이 쓰고 있겠죠. 그리고 그런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서는 게다가 홍석현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대권 주자를 노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그 사이버 세상에서 공정선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불법적인 선거를 감행해도 이것이 용인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까지 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유민주 선거라는 건 있지를 못해요. 그거는 이제 이미 박근혜 때부터 그 개표기를 돌리면서 브라질과 뭐 다른 나라 폴란드와 동일한 그런 지지율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이 선거 개표기가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민주선거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꼼수 부대가 있고 또 헌재와 선관위 같은 기관을 움직이는 게 있고요. 지금은 또 그 3명의 대통령을 조사를 해서 그래도 2명의 대통령을 구속시킨 바 있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수처를 드디어 일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 운영과 선관위, 헌재를 갖고 있는 것이 현 문재인 정부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 뭐 이것이 소중공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다라고 자꾸 사이비 보수세가 이걸 공격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노통교를 이끄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유시민도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이고요. 이해찬도 굉장히 삼성과 가까이에 있던 인물이라서 김진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진표와 짝짝꿍이 돼서 2번의 총선을 망친 자가 사실은 이해찬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정치세로서 정당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있는 것을 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의 그 세력 균형을 볼 때. 그래서 이해찬이 나중에는 그 이재명 쪽으로 손을 뻗치잖아요. 그거는 지금 더불어 터진 민주당의 경향을 보면요. 좌쪽도 우쪽도, 그러니까 삼성 쪽도 뭐 그 통진당 세력 쪽도 다 쥐고 있으려고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세력을 키울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이재명이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행정가로서는 우수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말도 안 되는 그 선거 부정이다라는 쪽으로 밀고 나가가지고요. 여기는 바미당도 연결돼 있고 자한당도 연결돼 있고 뭐 그렇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도 여기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대법원을 쥐고 있는 거는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 정부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은 문재인이 삼성 쪽 사람이기 때문에 뭐 노무현 문재인으로 연결되는 건 다 삼성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2심 판결에서 300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을 불복해가지고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 이재명 후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게 문재인이 임명한 그 민변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 문제로 볼 때 이재명이 그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권력을 쥐고자 하는 욕망이 거의 사라지게 될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구성을 보세요. 지금 유시민을 위주로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꼼수 전략의 댓글 부대, 킹크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선관위, 헌재, 공수처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구성을 본다면 이거는 문재인의 속셈이 들어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삼성이 지금 가장 큰 세력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삼성 외자 세력이죠.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3가지 선관위, 헌재, 공수처가 지금 문재인 세력 하에 있는 겁니다. 정의당과 더불어서. 그리고 뭐 댓글 부대나 킹크랩, 그리고 전자개표기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민주선거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뭐 자한당 세력을 지지할 거야? 자한당 세력이 그럼 참다운 보수는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자한당 세력의 황교안의 경우는 삼성에 극히 아부하던 세력입니다. 아부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목숨을 건진 그런 사람의 하나죠. 일단 현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강조해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